처음에는 사실 전 사실 이렇게 말하면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캐나다에 있으면서는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영주권도 있었고 또 저도 이제 일에 대한 목표와 그런 좀 성공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경력을 좀 쌓고 해외를 좀 이제 체인 호텔은 좋은 게 이제 지역마다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여러 이제 자리가 있으면 트랜스퍼 해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좀 기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시민권 따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나름의 이제 인생의 계획을 세웠었는데 제가 원하지 않은 타이밍에 이제 건강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 휴직을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요리에 관련된 뭐 사무직도 있고 뭐 메뉴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이 시점에 진짜 이 백지로 놓고 내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난 날을 좀 돌아보고 저를 돌아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사람이 어려우면 이제 막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때 정말 기도를 이제 많이 하면서 난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이후에 나의 그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책도 많이 읽고 또 제가 한국에 떠나 있을 때 가족들이 용인으로 갑자기 이사를 했어요. 원래는 제가 광명 쪽에 살았는데 그래서 뭐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은 다 멀리 있고 막 결혼하고 다 멀리 떨어져 사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정신적으로 너무 이제 어렵고 힘들고 이제 몸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좀 이제 외부와 단절된 나만의 시간을 좀 갖자 이러면서 거의 뭐 책을 읽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시즌에. 그러면서 책을 하나 이제 읽게 됐는데 이 P31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잠언 31장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면 좋은가. 미국에 있는 건축 회사 이제 대표님이신데 이걸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전에도 좀 내가 화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론 뭐 호텔에 오는 사람 다 화려하고 뭐 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랑 좀 거리가 먼 집단이잖아요. 그래도 조금 네네네, 그쵸. 그리고 늘 파티하고 막 그런 럭셔리한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막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그쵸. 그런 대상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내가 좀 어려운 이웃을 좀 도우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시즌에 좀 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고 좀 비영리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근데 이제 이분 책을 읽고 나서 좀 그런 마음이 좀 확고해졌고 내가 이 나머지의 삶이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일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이후의 삶은 좀 다른 삶, 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위한 삶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시즌에 저희 대표님을 만나게 됐어요. 대표님을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어떤 회사를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 좀 같이 일할 청년을 찾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지도 않았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막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내가 생각하는 비전과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이 일치를 하는구나. 그래서 한번 시작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또 그 일이 내가 생각했던 뜻과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정말 오랜 고민 없이 금방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너무 자연스럽게 뭔가 흘러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혀 뭐 쉬었던 그 기간이 사실 듣는 사람으로서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이 연결선이. 저는 이제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저도 되게 선택을 빨리 하는 성격이에요. 뭐가 맞다 싶으면 거의 약간 이렇게 직진하는 그런 성향인데 그 기간에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하고 중간에 한번 캐나다를 다시 가려고도 했고
아, 그냥 시민권 따고 돌아올까? 영주권 연장해야 되니까 이제 고민을 하고 하는데 계속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데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되게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되게 클리어하게 아, 인도하심이 있구나. 나의 그 이후의 스텝이 이쪽에 문이 열리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결정을 하게 됐고, 그게 되게 감사하고 네,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근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3년 정도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밖에서 볼 때 NGO에서 일한다고 하면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좀 NGO에 대한 좀 왜곡된 시선, 몇몇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그런 뭐 비리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첫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근데 저는 또 서비스직에 있었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호텔 얘기 조금 전에 했었는데, 호텔에서 받는 교육은 노가 없어요. 손님이 원하는 걸 어떤 방향이라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게 이제 제가 다녔던 이제 호텔의 이제 폴리시 중에 하나였어요. 노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제공하는 게 저희가 이제 습관처럼 몸에 이제 배어 있었는데, 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한계가 있고, 우리 재단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제약과 뭐 그런 금전적인 제약도 있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처음에는 약간 좌절감처럼 내가 뭔가 모르겠어요. 기존에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노력하면 결과물이 늘 나왔는데, 이 삶은 제가 열심히 한다고 결과물이 인풋이 있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막 진짜 속된 말로 영혼을 갈아놓고 막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도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그게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을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다른 기관을 막 또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사실 돈이 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돈이 되는 일은 아닌데 일은 많고, 또 저희 이제 재단의 목표는 사업비는 정말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고 운영비는 우리가 벌자.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이 영리법인도 이제 운영하면서 인건비나 다른 기타 돈들은 여기서 버는데, 이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이상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뭐 대기업도 아니고 뭐 그런 대기업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정부 예산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이 자체 내에서 저희가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운영하는 데 어려움들, 또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은 많지만 여력이 안 돼서 못 도와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론 모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이 좀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셔서 본인들이 이제 대상자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제 저희한테 화살을 돌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찾아오겠다, 뭐 협박하는 분들도 있고, 뭐 계속 그런 컴플레인 전화를 왜 더 도와주지 않냐, 뭐 그래서 막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소연, 자기가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제 저희 이제 상담팀 쪽으로 전화하셔서 뭐 1시간이고 막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서 참 이게 우리 마음 같지 않구나, 이렇게 또 너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고 저희가 접하지 않았던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면서 좀 노하우도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와 제도와 또 한도와 규정들을 만들 수밖에 없구나,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들이 또 이유가 있구나, 그런 것도 좀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어려운 또 환경에서도 또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 3년 조금 넘었고, 법인 인가된 거는 저희가 2021년에 인가를 받았는데요.
저희의 이제 그런 활동들 또 했던 이력들을 좀 좋게 봐주셔서 그 연말에 이제 경기도 지사 상 이제 표창장을 받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가정박 청소년들이라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데 그 협회랑 협약을 맺고 그런 이제 취약계층 아이들 뭐 이제 보육원에서 퇴소한 아이들 자립하는 거 도와주는 그런 시설도 있고 뭐 임시, 단기, 중기, 장기 그런 청소년들 보호하고 이제 도와주는 그런 협회인데요. 그 아이들 저희가 뭐 의료 지원이나 물품 지원이나 조금 이렇게 도와드렸던 부분들을 좀 좋게 봐주셔서 감사패도 이렇게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면 스타트업답게 또 최근에 약간 디지털 플랫폼 쪽으로도 지금 좀 사업을 좀 만들어 나가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주 사업이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 지금은 사실 뭐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고 저희 이제 의료비 지원 이제 상담 및 심사하는 팀에서 연락을 드려서 그런 적격 대상자인지 뭐 서류나 이런 것들 확인하고 필요한 또 지원 항목이 뭔지 그런 것들 확인해서 이제 병원과 연결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를 이제 찾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하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가 조금 생기고 또 이 지원 과정들이 전수동 시스템으로 너무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시스템화해서 만들자 해서 이제 앱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반으로 좀 더 쉽게 또 접근성이 좀 좋을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이 사실 지원 혜택이 많은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다른 지원 재단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기관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일부 과목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개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화해서 네, 플랫폼 역할로 그 앱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NGO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또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는 아까도 계속해서 뭐 NGO에게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좀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역설적이죠. 사람이 필요해서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 비즈니스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처럼 사실 막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후원과 관심도 많이 필요하고 좀 다양한 형태의 저희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해서 여기에도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재단 지원을 받았던 사례자분들 이제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곳이 있었냐. 처음에는 사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거짓말 아닌가? 왜 이렇게 지원을 해줄 리가 없는데 뭐 물론 저희가 대상자의 기준과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 기존에 없던 분야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곳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좀 다양한 홍보도 저희가 더 하려고 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과 또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인터뷰는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셔서 되게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깨달았던 게 내가 이전에 호텔에서 일했던 경험들 그게 이제 서비스 쪽으로 지금 업무랑 연관이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뭐 재정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료 사각지대에 있었던 삶을 살다가
지금의 내가 이렇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네? 라는 것들이 다시 조금 생각이 정리되고 리마인드 되는 시간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또 보아스 사회공헌재단처럼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알게 돼서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캐나다의 어떤 그런 또 새로운 경험들, 일반인이 사실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보아스 사회공헌재단의 그 비전, 그 건강한, 모두가 좀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그 비전이 되게 마음에 남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것으로 주터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